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지요? 따뜻하게 입고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 동안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석 달쯤? 반년? 1년? 아니면 한 달도 장담하기 어려우신가요?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예순을 넘기는 순간 사람들의 삶은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한 사람과 매일같이 불안에 떠는 사람으로요. 그 차이가 재산의 많고 적음 때문일까요? 자녀가 효자냐 아니냐의 문제일까요? 건강 상태 때문일까요? 전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준비의 방향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건 오직 한 가지, 아무런 대비 없이 맞이했을 때다. 2000년도 더 지난 옛말이지만 지금 우리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수 국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가뿐히 넘었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은퇴한 가정 절반 이상이 은퇴 후 채 10년도 안 돼서 모아둔 재산을 전부 써버린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 문제 없어. 연금도 나오고 여유 자금도 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착각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4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불행과는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줘 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몸뚱이 하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평생 일할 수 있지. 65살 김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60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어요. 건축 현장에서 날폼파리로 꾸준히 일하시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셨죠. 그런데 67이 되던 해 예고도 없이 무릎 관절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당뇨까지 진단받으셨죠. 일은 멈췄지만 생활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비가 추가되면서 지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요.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허리가, 어깨가 오늘 갑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 구조입니다. 연금, 임대 수익, 배당금, 정기이자 같은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파이프라인입니다. 몸이 아파도 일하지 않아도 돈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죠. 지금 당장 내 수입원을 점검해 보세요. 일에서 버는 돈이 전체의 80% 이상이라면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비중을 높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 주택연금, 기초연금 확인, 월 지급식 예금 이런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은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매달 확실하게 100만 원씩 들어온다면 그 안정감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동 수입을 충분히 확보한 분들 중에서도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생활비만 확보되면 괜찮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거나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한 재무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급할 때 쓸 돈이 없어서 시작된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43%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비상금이 없어서 재산을 급매각하거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예측 가능한 지출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예상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배우자의 사고, 자녀의 위급한 상황, 집 수리. 이런 일들은 통계에 나오지도 않고 미리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와는 완전히 별도로 비상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치 생활비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 금액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따로 모아두세요. 절대 손대지 않는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비상금이 없어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그리고 자식이 주춤하며 아버지, 저도 지금 좀 어려워요.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의 침묵을.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비상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상금을 열심히 모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날려버립니다. 이번 기회만큼은 확실하다는 말에 속아서 말이죠. 세 번째 착각, 노년을 무너뜨리는 투자의 착각입니다. 68살 정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고 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등산 모임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의 말에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4천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4,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800만 원의 수익. 평생 일해도 이렇게 쉽게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천만 원도 모두 투자했습니다. 총 8천만 원. 퇴직금 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주 후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6개월 후 팔았을 땐 2,6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에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노후 자금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불리려고 하지 말고 지키는 데 집중하라입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해 못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100% 의심하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은 사기꾼의 단골 멘트입니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을 맹신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투자 권유가 있다면 하루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마 90%는 자녀가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릴 겁니다. 그런데 투자 사기만큼이나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여러분은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2024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도 이미 자기 삶을 꾸리는데 벅찹니다. 직장, 육아, 주택대출, 노후 준비.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죠. 여기에 부모 간병까지 떠안으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못 해주나 서운해하고, 자식은 저도 힘든데 계속 요구하시네 짐스러워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세요. 내 노후 자금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을 먼저 확보한 후 그 외에 여유 자금으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나중에 자식들이 보답하겠지. 이런 기대 말이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거리입니다. 내가 자립해 있으면 자녀들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따뜻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막상 실천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독한 마음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남에게 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혹독할 정도로 독한 분들이었습니다. 첫째, 자립에 독해지세요.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힘. 그것이 진짜 자립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세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세요.
둘째, 건강에 독해지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아무리 화목해도 몸이 아프면 그 순간 행복은 멈춥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운동은 내 몸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다. 귀찮음은 잠시뿐이다. 나는 독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열정에 독해지세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귀찮아지고 굳이라는 생각이 늘어나죠.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야말로 마음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공부든 일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일 무언가를 찾으세요. 열정이 살아있으면 몸도 마음도 늙지 않습니다. 노후의 절반은 4가지 착각에서 오는 함정을 피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3가지 독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립, 건강, 열정. 이 3가지를 독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대신 존엄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하고 실천하고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나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더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